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건형이라고 하고요. 앞서서 이찬호 연구원님이 소개를 잘 해주셔서 저에 대한 소개는 간략히 하도록 하고, 이제 저희 패키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실습의 형태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따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주시고, 뭐 같은 거 있으면 또 리포트 해주시고 그러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튜토리얼, 콜의 노트북 예, 예. 네,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화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이 노트북, 콜앱 노트북 링크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깃허브에 PNP XR 검색하시고 여기 저희 레포 들어오시면 여기 브랜치 중에 오늘 좀 튜토리얼을 위해서 따로 브랜치를 파놨는데 여기 XR 튜토리얼 2024라는 브랜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밑에 리드미 보시면 콜앱 링크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실 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조금 앞에 인트로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찬호 연구님이 소개를 잘 해주셔서 넘기고 좀 실질적으로 저희 패키지에 그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꺼내와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이렇게 셀 하나하나 이렇게 기획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먼저 다 실행을 시켜두고 예, 실행하면서 이렇게 실행되는 중에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찬원 연구님이 소개를 잘 해주셨지만 저희 이제 키 피처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디텍터 그리고 리코멘더 그리고 익스플레이너 그러니까 설명 알고리즘들 익스플레이너들 그리고 그거를 평가하는 이벨루에이터 그리고 옵티마이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본인 환경에서 구동을 하시려면 여기 있는 코드박스처럼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콜앱에서는 네 이렇게 좀 따로 설치하는 코드를 만들어 놨는데 잠시만요. 네 그래서 좀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어쨌든 디폴트로 UI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시각화가 좀 많이 요구되는 작업들이 많은 만큼 저희가 디폴트 UI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라디오를 사용하고 있어서 만약에 뭐 그런 UI도 필요하시다 하면 그라디오도 같이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깔린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아까 서인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이제 유저가 모델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모델의 디시전에 대한 어떤 설명을 원한다라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튜토리얼을 위해서 사용할 모델은 레즈넷이고 이제 데이터는 이미지넷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즈넷의 간략한 뭐랄까 개요도가 되겠는데 아키텍처가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랑 여기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리니어 레이어 이렇게 두 가지랑 그리고 요 스키 커넥션 이런 아키텍처가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랑 데이터를 로드를 할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는 모델이 있다면 여기 주석 처리된 뭐 마이 모델과 같이 모델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데이터셋이 있다면 여기 보이시는 마이 데이터셋과 같은 데이터셋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튜토리얼을 위해서 좀 헬퍼 펑션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레즈넷과 그 이미지넷 데이터를 로드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 그래서 모델에 인풋 집어넣어서 아웃풋 도출을 하고 소프트맥스 값이랑 프리딕티드 된 레이블 클래스까지 다 도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되어 있다는 결과를 프린트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림인지 확인을 해보면 제가 좀 좋아하는 샘플들을 네 가지 정도 골라왔는데 첫 번째는 물고기였고 두 번째는 새였고요. 세 번째는 모스크였고 네 번째는 쇼핑 바구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가지는 질문은 그러면 모델이 이 이미지의 어디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느냐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인풋 어트리뷰션 메소드들인데
저희는 이제 그 인풋 어트리뷰션 메서드들을 골라주고 최적화하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텍터와 리코멘더에 대해서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디텍터는 모델의 아키텍처를 이제 디텍션을 하고 이제 그 디텍션된 리코멘더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 가능한 설명 알고리즘을 추천을 해주는 그런 컴포넌트 클래스들이 되겠는데 기본적인 사용법은 여기 보이시는 코드박스 같은데요. 그래서 리코멘더 불러오고 그리고 또 하나 입력해 주셔야 될 게 모달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데이터가 적어도 인풋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되고 RGB 값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RGB 값이 어느 디멘전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저희가 제공하는 그 플로우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는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달리티랑 리코멘더 부른 다음에 이제 리코멘더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고 모달리티에 데이터 모달리티에 대한 정보 입력해 주시고 리코멘더를 이제 모달리티와 모델을 집어넣고 콜을 해주시면 이런 리코멘디드라는 아웃풋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코멘데이션에 대한 정보는 프린트 태블러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상황에서 똑같이 따라서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레즈넷의 리니어 레이어와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레저네이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익스플레이너들을 추천해준 밑에 익스플레이너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추천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그 디텍터와 리코멘더가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같이 동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 추천된 익스플레이너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코드박스 베이직 유시지 보시면 그냥 익스플레이너스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 익스플레이너를 불러오고 그리고 또 이제 포스트 프로세서에 대해서는 뒤에 결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인풋 어트리뷰션 메소드 같은 경우에 이 포스트 프로세싱이 좀 시각화된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또 포스트 프로세서를 따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불러서 익스플레이너 클래스에 모델 입력하시고 또 하이퍼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익스플레이너를 규정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익스플레이너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어트리뷰트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설명을 원하는 인풋과 그리고 설명을 원하는 타겟 클래스를 입력해 주시면 어트리뷰션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트리뷰션이 계산되고 그걸 이제 또 포스트 프로세서에 넣어주면은 예, 포스트 프로세싱까지 완료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튜토리얼에서는 LRP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또 위에서 사용한 방식과 그러니까 위에 말씀드린 방식과 같이 구동을 해보면 이제 LRP를 불러와서 LRP라는 익스플레이너를 만들고 어트리뷰션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LRP 어트리뷰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인풋 쉐입이랑 어트리뷰션 쉐입을 한번 찍어봤는데 이거 그러니까 인풋 픽셀 그러니까 지금 4개가 들어갔는데요. 배치 이미지 4개가 들어갔고 각각 이미지에 대한 이제 어트리뷰션을 찍힌 건데 RGB 그리고 헤이트랑 그 위스 다 모든 픽셀에 다 모든 피처에 다 어트리뷰션이 할당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시각화를 하려면 그리고 어쨌든 이 세 가지 채널 RGB 세 가지 채널에 어트리뷰션이 나눠져 있는데 이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합할지 아니면 뭐 곱할지 맥스 값을 사용할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포스트 프로세싱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만든 포스트 프로세서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트 프로세스를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RGB 채널별로 이거를 뭐 더할지 곱할지 아니면 뭐 양의 값만 취할지 이런 메서드들 그거를 저희가 한 10가지 정도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풀링을 하고 어트리뷰션 풀링을 하고 이제 그 풀드된 그 어트리뷰션을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그래서 총 2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은 2가지 정도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총 한 20가지 정도 포스트 프로세싱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서에 익스플레이너가 뱉어준 어트리뷰션을 입력을 하면 포스트 프로세싱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쉐입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제 이 채널별로 포스트 프로세싱이 진행됐고, 그래서 히트맵을 찍을 수 있는 예, 그런 형태로 포스트 프로세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이게 LRT로 찍어본 건데, 이제 이렇게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파란색 부분이 어트리뷰션이 낮은 걸 의미하게 되겠고, 빨간색은 이 두 번째에서 잘 보이는데, 빨간색이 가장 높은 어트리뷰션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흰색은 아마 중간쯤 되는 그런 컬러 맵입니다. 이렇게, 예, 잘,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게 눈으로 보는 결과랑 실제로 모델이 거기를 보고 있는 것이냐, 라는 결과랑 또 이게 그러니까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는 그래도 좀 잘 알려진 그리고 좀 검증된 어떤 평가 매트릭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런 거를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눈으로 봤을 땐 예쁜데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정량적으로도 좋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매트릭이라고 따로 또 모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입에, 익스플레이너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PMP에서 매트릭, 사용하고자 하는 매트릭을 불러오고, 매트릭의 모델이랑, 그리고 평가하고자 하는 익스플레이너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또 매트릭에도 파라미터들을 설정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 매트릭 오브젝트의 이벨리언 메서드를 이용해 가지고 인풋 입력해 주시고, 아까 같은 타겟 클래스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익스플레이너로부터 나온 어트리뷰션 값 입력해 주시면 이제 매트릭이 이밸류에이션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제 예시는 ABPC라는 매트릭인데요. 이게 Area Between Perturbation Curves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결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단계와 같이 지금 상황에 맞게 모델 입력하고 익스플레이너 입력하고 또 어떤 뭔가 하이퍼 파라미터, 그냥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걸 입력을 해서 매트릭 오브젝트를 만들어냈고 이제 evaluat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뭔가 결과 세 가지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거는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아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가운데 있는 히트맵은 아까랑 똑같은 히트맵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컬럼, 맨 오른쪽 컬럼은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 우선 이 빨강색 커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가장 높은, 그러니까 히트맵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픽셀들부터 0으로 뒤집어 보면서 모델의 컨피던스가, 모델의 타겟 클래스에 대한 컨피던스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이 초록색 커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게 어트리뷰션이 이제 찍힌 그 픽셀들부터 뒤집으면서 어, 그 모델의 타겟 클래스에 대한 컨피던스를 확인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어트리뷰션이 정말 정확하게 찍혔다면 이 빨간색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벡스하게 감소하는 형태가 나와야 이상적일 것이고 이제 초록색 커브 같은 경우에는 컨케이브하게 감소하는 게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를 보시면 그리고 그래서 이 커브 사이의 영역의 넓이를 ABPC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ABPC 산출된 결과를 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도 보기 좋았는데 결과는 뭐 이렇게 0.6, 0.5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트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비교가 다른 알고리즘들 또 다른 알고리즘을 가져와서 어떤 익스플레이너가 더 잘했는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비교할 만한 익스플레이너로 IG라고 좀 잘 알려진 익스플레이너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IG의 또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가장 뭔가 디폴트로서 많이 사용되는 제로 베이스라인 펑션,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라인을 이용해서 IG 익스플레이너를 만들었고 또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매트릭 만들고 매트릭 결과까지 다 뽑아봤습니다. 또 시각화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IG 히트맵이 추가가 됐는데, 지금 디폴트로 돌려보니까, 이제 뒤에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평가 결과 보시면, 흐리게 보이는 게 이제 LRP, 직전에 확인했던 그 그림이고요. 진하게 보이는 게 이제 IG의 그 커브가 되겠는데, 커브도 ABPC가 되겠는데, 많이, 시각적으로도 IG가 많이 조금, 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역시 그 정량적으로 봤을 때도, 예, 그렇게 보이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IG가 안 좋은 건가요? LRP가 더 좋은 건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임의로 선정해가지고 집어넣은 거고 베이스라인을 임의로 선정해서 집어넣은 거고 이제 IG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는 거죠. 하이퍼 파라미터 베이스라인을 다시 하면 저도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옵티마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퍼 파라미터 셋이 굉장히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저희 이제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 셋을 찾아내는 그런 모듈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이름이 옵티마이저입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 사용법을 보시면 그리고 이게 옵티마이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옵투나라고 하는 좀 유명한 오픈소스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에서 좀 많이 쓰이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컴패터블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옵투나를 활용해서도 저희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임포트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벨리에이트 옵티마이저에서 그 오브젝티브 펑션, 그러니까 최적화에 사용할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제 내릴 수 있는 오브젝티브 클래스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오티미제이션을 수행하는 옵티마이즈라는 함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구성하실 때는 익스플레이너 집어넣어 주시고 포스트 프로세서 아무거나 집어넣어 주셔도 되고요. 매트릭,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극대화 혹은 극소화, 최소화 하고자 하는 그 오브젝티브 펑션에 될 그 실질적인 매트릭을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리코멘더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에 관련된 정보들을 담고 있는 모달리티 입력해 주시고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인풋 타겟은 제가 셋 메서드를 따로 만들어 놔가지고 나중에 입력해 주셔도 돼서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마이즈 함수를 구동할 때는 여기서 만든 오브젝티브 펑션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최적화에 사용할 데이터들 또 같이 이렇게 셋 데이터 메서드를 이용해서 입력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ABPC가 아까도 보셨지만 극대화 커질수록 좋아지는 매트릭이기 때문에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해라라고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 있고요. 샘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트라이얼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하이퍼 파라미터 셋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저희가 랜덤이랑 베이지안 오티미제이션 중에 트리펄전 에스티메이터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두 가지를 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랜덤을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라이얼을 몇 번까지 시도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고 랜덤이다 보니까 랜덤 시드까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해서 돌아간 결과를 보시면요. 이게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찍히는 건데 이거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이제 IG라는 익스플레이너를 저희가 최적화를 하고 있는 거고 이 nsteps라는 파라미터도 있고 베이스라인 펑션도 막 바꿔가면서 계속 탐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풀링하는 방식들 또 계속 바꿔 껴가면서 잠시만요. 밸류 값을 계속 계산을 하는 거죠. ABPC 값을 계속 계산해서 가장 좋은 밸류 값이 나오는 하이퍼 파라미터 셋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30번 트라이얼을 했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게 결과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컬럼에 보이는 게 그 직전에 봤던 그 IG 그냥 디폴트로 돌렸을 때 IG가 되겠고 이 세 번째 컬럼에 보이는 게 옵티마이즈 된 익스플레이너와 부스트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이제 팁을 찍어본 건데
이렇게 노이즈 같은 게 많이 사라지고 좀 더 잘 설명을 하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ABP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뒤에 흐리게 표시된 부분이 디폴트 IG로 돌렸을 때 ABPC였고 이제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옵티마이즈 된 IG 인티그레이트 그레디언츠의 ABPC가 되겠는데 좀 일관되게 이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옥튜나와의 컴패터빌리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옵티마이즈 함수를 돌리면 아웃풋이 이제 스터디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옥튜나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옥튜나의 스터디라는 클래스인데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바로 옥튜나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분석 툴들, 분석 함수, 분석 메서드들에 바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옥튜나를 불러와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 과정에서 어떤 파라미터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예시를 하나 가져온 건데 그래서 저희 그 옵티마이즈 함수에서 나온 스터디를 옥튜나의 함수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G가 베이스라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베이스라인에 따라서 이 옵티미제이션이 그 밸류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풀링, 포스트 프로세서에서 풀링하는 방식이 영향을 많이 미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빠듯한 것 같아서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런 한 단계 한 스텝 한 스텝을 이렇게 떼어놓고도 저희 거를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직전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명해 주셨던 대로 저희가 이걸 이제 하나로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자동화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오토 익스플레네이션이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입력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요 위에 세 가지거든요. 인풋 익스트랙터, 레이블 익스트랙터, 타겟 익스트랙터 요거 세 가지를 좀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데이터 로더에서 배치가 하나 나오는데 이터레이션 통해서 하나 나오는데 그 일반적으로 튜플 형태를 가정하고 튜플 어느 위치에 인풋이 있는지 어느 위치에 레이블이 있는지 요걸 좀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델의 아웃풋에서 모델 아웃풋으로부터 그 지금 타겟 클래스를 산출해주는 함수 요거까지 세 가지를 입력해 주셔야 이제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요거는 모달리티별로 클래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토 익스플레네이션 for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클래스를 불러주시고 거기에 모델과 데이터 로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익스트랙터들 입력해 주시면 하나 익스페리먼트라는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익스페리먼트라는 오브젝트에 그 위에서 했던 모든 저희가 했던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메서드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run 배치하시면 익스플레네이션이랑 이밸류에이션까지 다 한 번에 계산을 해주는 그런 메서드가 되겠고 또 옵티미제이션도 옵티마이즈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돌릴 수 있습니다. 익스페리먼트로부터요. 오토 익스플레네이션으로부터. 그래서 해본 거고요. 코드 이그젬플을 넣고 아까 말씀드린 리코멘더도 익스페리먼트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 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던 결과 똑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추천된 익스플레이너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브라우저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매트릭들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매트릭들 아까 저희가 지금 예시에서는 ABPC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매트릭들도 제공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run 배치라는 이제 메서드를 이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리졸트를 보시면 키 보시면 이제 들어갔던 인풋, 레이블, 아웃풋, 타겟, 아무튼 앞서 봤던 모든 저희가 필요한 결과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티미제이션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시각적인 확인 작업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UI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UI도 디폴트 UI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비주얼라이저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오토 익스플레네이션을 통해 만든 익스페리먼트 입력해주고, 또 인풋 비주얼라이저라는 게 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함수입니다. 보통 이미지 클래시파이어에는 뭐 노멀라이즈 된 인풋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시각화해주려면 다시 디노멀라이즈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함수들을 인풋 비주얼라이저로 구성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U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레이너 같은 경우에 저희 리코멘더로부터 추천된 리스트가 나오고요. 익스플레이너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안 해본 거를 하면은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트릭도 ABPC, 뮤피델리티, 센서티비티, 컴플렉시티 이런 게 제공되고 있는데 ABPC 해보겠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싱도 아까 말씀드린 조합들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선택해서 그리고 이게 아까 데이터 로더를 저희가 만들 때 입력을 했는데 익스페리먼트 만들 때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 데이터 로더에 있는 데이터들을 골라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자 하는 네. 네. 그래서 서밋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한 옵션대로 잘 찍혀 나오고 이 좌상단에 이렇게 선택한 매트릭 값까지 잘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 있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신 경우에 이제 그라디오는 또 따로 설치를 할 때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예. 모든 익스플레이너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익스플레이너 알고리즘 자체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 하고자 그러니까 최적화를 하고자 하는 대상에는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메소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요 포스트 프로세싱 메소드를 이렇게 최적화를 해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에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질문 있으세요? ABPC가 가장 베스트한 평가라고 생각해서 보여주시. 그렇다기보다는 예. 오늘 데모의 목적으로서는 이제 시각적으로 이 어떤 옵티미제이션 되는 결과를 가장 보여주기 좋은 것 같아서 우선 APPC로 오늘 소개를 드린 거고, 사실, 이 correctness, 그러니까 모델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매트릭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 뮤피델리티라는 또 다른 매트릭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가 어려워서 최적화된다는 거를. 그래서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매트릭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예. PMP XAI 모듈이 설명부터 정말 그 비주얼라이즈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적용할 때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랑 조금 안 맞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PMP XAI의 어떤 자율성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여쭤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커스텀 모듈 그런 거를 따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지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이 클래스들, 그러니까 모듈들에서 저도 눈으로 한번 보면서 다시 확인해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커썸이 가능한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익스플레이너는 커스텀이 가능하고요. 이밸류에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매트릭 같은 경우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그 데이터가 모양이 다르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모달리티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이 오토 익스플레네이션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기 이전에 이건 자동화된 이제 플로우를 제공해주는 클래스가 되겠고 이거 이제 상위 클래스로서 사실 익스페리먼트라는 클래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 오토 익스플레네이션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좀 빠뜨리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그 이런 오토 익스플레네이션 자체를 이런 실험 자체를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또 만들어 놨으니까 예,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